제가 이거 제 컴퓨터의 개념은 100개의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1년 번호를 붙여가지고 100개의 컴퓨터에 있다가 저장, 읽고 쓰기 또는 연산하여서 다시 불러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D램 같은데 이제 저장했던 것을 이제 불러드린다 그러면 이제 HDD나 SSD라고 합시다. 불러드릴 때도 D램의 숫자가 현재보다 굉장히 자잘한 게 많아요. 면적에 제한이 있다면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짜리를 많이 한 10개, 20개,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거죠. 이렇게 각각 그 쪼개진 조각을 띄어가지고 CPU에서 동시에 읽어버립니다. 한 개 한 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HD다 그럼 HDD를 이만하잖아요. 그럼 작은 크기로 이렇게 20개짜리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HDD 설계 자체를 그거를 작은 구역으로 이렇게 100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나눠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군데 저장하라.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고, 하나 이제 컴퓨터가 100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다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그 설계를 HDD나 SSD 또는 어떤 스마트폰의 무동 저장 장치, 스마트폰 저장장 eMMC하고 UFC라든지 UFS라든지 기타 다른 모든 저장 장치가 종류가 뭐가 됐든 이런 개념을 하시면 제 기술에 작은 단위로 그 하나의 제품 안에 그것을 100개 구역으로 나눠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년 번호를 탑재해서 여러 군데 분산 저장을 하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20개짜리가 10개짜리가 하나의 제품으로 되어 있던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단위로 나눠서 컴퓨터에 그냥 작은 단위로 10개짜리로 5개짜리로 하드디스크를 나열해 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그럼 컴퓨터가 이제 5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저장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SSD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SSD 설계할 때부터 안에를 100개 구역으로 쪼갰다. 50개 구역, 20개 구역, 100개. 그러면 그 안에 SSD가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 플래시 메모리 안에 플래시 메모리 10개 구역이 있어서 정보가 10개 단위로 또 20개짜리로 잘게 쪼개져서 1년 번호를 탑재 거기 저장이 각각 되는 거죠. 동시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를 면적에 제한이 있어 대중소로 들어갔다 소짜리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 제품처럼 보이지만 소짜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한 20개, 40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플래시 메모리나 HDD 이런 데다가 특히 HDD 이런 데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은 탑재해가지고 급한 저장은 거기다 먼저 하고 속도가 느리니까 나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하드디스크로 옮겨가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D램 자체도 안에를 이렇게 D램의 설계를 D램이다 그러면 그 100개의 구역으로 쪼개 그래서 작은 단위로 동영상 한 개의 정보다 그러면 100개 1년 번호를 붙여서 100개로 쪼개서 각각 거기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셔도 D램의 설계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D램 자체를 대중소로 들어 소짜리를 많이 배치해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D램 자체를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옆으로 나열해 가지고 각각 신호를 거기서 정보를 띄워도 가격은 소짜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격은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짐 켈러라는 분이 이 개념을 하시던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를 갖다 읽고 쓰기도 그러니까 저장했던 것을 떠올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시면은 우리는 인간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 방식은 여기다 프린터기 인쇄하는 거 10개, 인쇄하는 헤드 부분을 10개 넣고 위아래도 10개 놨다 그러면 일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 금방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어떤 프린터 헤드기는 여기 어떤 뭐랄까 그 인쇄를 하는 부분은 잉크가 이제 칼라 잉크여서 그 색깔을 틀리게 해서 여기 부분 틀리게 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인쇄 기술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대로 해서 작은 조각으로 어떤 정보의 파일을, 동영상 파일이 되든 문서 파일이, 사진 파일 짜게서 그것을 동시에 D램이다 그러면 D램을 현재 이렇게 미니 구조가 4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개짜리. 또 동시에 작은 단위로 띄워주면 정보를 동시에 읽고, 이게 그쵸? 동시에 읽고 처리하기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죠. 저장 장치에도 이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D램 자체를 현재 대중소,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만들어,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아니면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나열해 가지고 정보를 처리해도 그것도 이게 동일한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CPU나 GPU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CPU도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분할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가 D램을 이렇게 안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겉으로는 하나의 메모리 제품이지만은 뭐 D램이다 합시다. D램 HF 그럼 하나의 제품이지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20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또는 100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분산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합 합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련 번호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장할 때도 그렇고 DRAM 이 기본을 따릅니다. CPU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분할 구역이 20개가 40개가 있어서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했을 때는 20개 40개짜리의 CPU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것도 이제 대중소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DRAM이든 이런 것들도 또는 HDD, SSD도 다 대중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큰 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있고 중간 용량, 또는 작은 단위의 용량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CPU 자체가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구역을 사실상 각각의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작은 미니 구조가 20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4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정보를 각각의 CPU가 움직이는 거죠. 각각의 CPU가 움직여서 D램에서 정보를 동시에 읽어드리는 이런 기술고, D램 안에 내부 안에 이렇게 미니 구조로 해서 10개, 2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정보가 각각 분할해서 띄어 올려졌잖아요. 띄어 올려졌을 때 인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게 글씨가 그 문자가 있다 그러면 문서가 있다고 읽어야 되지만 각 구역별로 읽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프린터기 헤드 이렇게 인쇄하는 거 10개 있고 여기 동시에 써버리듯이 각 구역별로 작은 단위라 동시에 읽어버리는 현상이에요. 동시에 읽어버리거나 동시에 저장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읽고 쓰기 연산도 다 동일하게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을 분할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디스크 HD도 그 다음에 SSD도 분할하고 그 다음에 eMMC 그 다음에 UFS도 이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기술 구조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그 CPU도 GPU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GPU도 동일하게 그 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구역을 몇 개 구역을 10개 구역 20개 만들어서 안에 어떤 GPU다 그럼 10개 20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만들거나 원칩 하나의 칩인데 대중소가 들어가 숫자리가 많아지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럼 통신칩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통신칩도 그렇습니다. 통신칩도 하나의 전파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전파를 서로 각각의 다른 전파를 통신칩에 수신할 수 없을까요? 라는 문제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통신칩이라도 각각의 전파를 AM, FM 라디오 우리가 같은 라디오지만 각각 수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통신칩이 각각의 서로 다른 전파를 20개, 100개도 수신할 수 있고요. 송수신 그 하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안에 소프트웨어 통신칩이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둘 다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신칩이 좀 안에 이렇게 신호를 받아갖고 20개로 나눠버리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적으로 분할해서 그 안에 이렇게 통신칩 하나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송수신한다는 점에서 20개라는 거죠. 10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아주 미니 구조로 들어가면 뭐 40개도 잘 있고 들어겠죠. 통신칩을 이렇게 설계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로 둘 다 분할할 수 있다. D램도 그렇고 CPU, GPU 모든 그 반도체는 이렇게 통신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기술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신칩 안에서 전파를 갖다가 서로 각각의 하나의 통신칩이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20개든 40개든 또는 그 안에서 통신칩이 전파가 같은 전파라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출 번호만 틀어가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호를 하나의 통신칩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통신칩 안에 송수신하는 구조가 20개일 수도 있어요. 15개나 20개일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는 숫자가 많은 거죠. 통신칩 하나의 점포만 송수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송수신하는 구조가 20개가 들어갈 수 있고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막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분산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한 같은 하나의 통신칩이라도 송수신하는 구조가 많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송수신하는 구조가 하나밖에 없으면 엄청 이렇게 반도체 클럭스가 높아지듯이 발열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신칩의 송수신 구조가 하나의 통신칩 하나라도 많아질 수 있다. 이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 자체를 현재 스마트폰에다가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소자리를 숫자를 많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든 뭐 GPU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으로 그 구역을 할당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어낸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장 장치다 그러면 HDD가 안에서 신호를 이렇게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HDD 여러 구역에 100개 구역을 하는 데는 100개를 쪼개서 동시에 얘가 100개의 컴퓨터에다가 100개 동영상 1개를 릴리언 번호를 탑재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통신 라인이 있겠죠. 무선이나 유선이나 그렇게 저장하고 다시 동시에 불러드리는 거 속도가 빠르죠. 그럼 D램 숫자도 많아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CPU, GPU 모든 통신칩 설계, 모든 반도체 설계를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PU 안에 이제 어떤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태시 메모리조차도 이제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몇 개 구역으로 내부를 나눠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 막 2개, 3개, 5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품에 따라 틀리고 캐시 메모리를 지금 현재 SLM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캐시 메모리도 이제 대중소, 소자리가 많아지는 기술 구조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안에 이제 어떤 코어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코어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레지스터, 그다음에 이렇게 예류 이런 것들도 다 대중소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중소 소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적해서 그것을 근데 각각의 이제 이게 CPU가 이게 작은 단위고 막 원래는 1개짜리인데 CPU가 이렇게 미니 구조로 안에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도 이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이게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항상 풀 가동을 할 필요 없으니까 쓰는 것만 가동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발열을 이렇게 최대한 감소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PU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일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해서 동일한 구조로 그래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고 그 안에 있는 부품도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D램이 숫자가 만약에 미니 구조로 해서 작은 단위로 20개, 10개짜리가 있다 하나의 제품인데 그러면 거기도 SRAM을 붙일 수 있어요. SRAM 단가가 좀 있긴 하지만 용량이 작잖아요. SRAM과 D램이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D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HBM 이런 것들도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극복하든가 아니면 거기다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미니 구조로 줘서 단가를 맞추면서 거기다 휘발성을 극복하는 구조를 갖고 거기서도 플래시 메모리를 대중소로 숫자를 많이 늘려주면 그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SRAM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CPU나 GPU에도 이 개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레이팅 게이팅이라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CPU 자체에 딱 그냥 여기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티끌만한 거 탑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또 앞으로 TV도 이제 부팅 나오잖아요. TV도 컴퓨터 TV의 결합이 나오고 무선 TV도 나오면은 거기다 정보를 띄워줘. 노트북 컴퓨터도 정보를 컴퓨터의 기본 화면만을 가장 띄워주는 가장 기초 화면을 띄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구글이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니까 이거 선택지로 넣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윈도우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돼. 구글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인터넷 어디 쓸 때 이제 윈도우를 쓸 수도 있고 익스플로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글 크롬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부팅 프로그램이 엄청 빨라진다는 거, 부팅 속도가. 이 기술을 쓰시면은 미래 기술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배터리를 SRAM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법, 그다음 D램이나 HBM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극복하는 이번 부분도 미니 배터리를 탑재하면 되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AP, 그 스마트폰 AP의 부분 자체도 이제 CPU 있고 이제 GPU 있고 다 이렇게 저장 장치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부분도 이렇게 모든 반도체 칩은 다 그렇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실상으로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이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쓰시면 그 이제 대중소란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대중소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숫자를 많이 늘려놓은 이 기술을 TV의 반도체라든지 모든 반도체의 기술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죠. 하드웨어로 분할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그래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늘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 확장성이 있는 거죠.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일련 번호만 탑재해서 처리하고 다시 불러드릴 때도 저장할 때도 빠르고 연산도 빠르고 이 기술 구조를 이제 앞에 GPU도 모든 반도체도 3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도 이 기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GPU를 분할해서 사실상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GPU 효과를 나타낸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GPU에다가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새로 설계를 해서 여기서 원칩으로 하나 넣어주든지 작은 구조로 아니면 마더보드에 띄어가지고 그것을 숫자를 좀 배치해서 그것을 어떤 GPU 역할을 좀 더 대신하는 이런 CPU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 AI 칩으로 만들자. 이거 그 카이스트에서도 쓰시던데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 많이 나와요. 제 기술이 카이스트 그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인터뷰 했는데 그 기술을 내 기술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카이스트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어떤 주한미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지방자치단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도 내고 하나 A사례에다도 제 기술 들어갔다고 레이더 면적이 어떤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어떤 그러면 집적을 많이 할 수 있죠. TV 화소수도 그렇고 스마트폰 액정은 디스플레이 어떤 화소도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리를 많이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레이저의 뭐 식각 장치도 이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고
이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어요. 레이저 식각 장치, 레이저 가공 장비도, 레이저 공격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어떤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전파를 묶어놓으면 강한 융합열을 발생한다는. 그래서 전자전기로 A사를 써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은 전자전에서도 강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서로 멀리 가고 상대방 전투기 맞으면 강한 융합열이 금속이니까 부딪혀서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열이 발생하고 기판을 태우 조종사를 공격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조명으로 썼다 그러면 조명이다, 자동차 조명이다, 전조등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지는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전력을 틀리게 해서 여기 보내면 뭐 빛이 나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또는 전력의 세기를 틀리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강한 융합 현상이라는 그 부분이 환히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명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1, 수백 조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가능.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 기술을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상수도 안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어떤 CCTV도 앞으로 있겠다. CCTV다, 카메라 구조다 그러면 어디로 그 사람이 가는가를 추적하거나 공중 어떤 정찰 자산을 추적하고 어떤 좌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정확히 가르쳐주면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행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화면을 찍어가지고 카메라 구조도 눈, 코 몇 센치, 코 몇 센치 이걸 분별을 한다는 특징 같은 거 이 기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차이가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저기서 총을 쏠 때도 이렇게 저격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쏘거나 미사일 같은 거 유도 무기 만들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디로 움직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줘서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추적 방식에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이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를 보다 고도의 정찰 자산이 가르쳐줘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쪽으로 쫓아가기 쉽죠. 이렇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그쪽으로 쫓아가서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추적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미사일이 됐든 아니면 KGB에다가 어떤 날개 기트 타가서 움직이는 그런 재래식 폭탄조차도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방식이든 불꽃 연소로 움직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유도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표적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재래식 폭탄에 날개 기트 단 것에다가 어떤 불꽃 연소 방식으로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방식.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풍력 발전이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 전기로 움직여가지고 또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프로펠러 돌리거나 압축 공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만드시면 공기 주머니도 달 수 있고 약간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렇게 유도 무기다 그러면 KGB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상대방이 움직였다 그러면 상대방이 영공 밖에서 이거 만발도 만발도 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행체에서 떨어뜨려서 500기든 1000기든 그냥 재래식 폭탄에 날개 기트 단 거 싸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동 표적조차도 이것을 움직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상대방 영웅박 요격이 힘들고 싸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고도의 정찰 자산을 가르쳐주면 이동 표적조차도 그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안 보여도 쫓아가고 이게 카메라 방식으로 추적해서 한다는 거. 전파를 쏴서 하셔도 되겠지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간다라는 거죠. 여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게 컴퓨터 안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 이동 이런 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하고 저장 위치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